저희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물론 투자자이지만 또 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집에 대한 고민들과 또 이 걱정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해보고 2023년 내년 시장 전망하는 시간, 정리와 전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최근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가격 하락보다는 의미 있는 가격 하락보다는 거래가 이제 많이 준 거죠. 이제 하락장에 접어든 건가요? 네, 뭐 일단 가격 거래 하락 폭이 굉장히 크고요. 추세를 본다면 이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변동 폭이라면 뭐 일시적인 조정이라든지 영향을 주겠는데 거래 감소를 보자면 작년 4분기부터 꺾였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 지금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가격 하락폭은 한 여름 지나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하락 속도가 매주 갱신을 하고 있을 정도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하락장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 최근에 둔촌주공 일반 분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10만 청약설이다, 뭐 최소 10대 1은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순위에서도 4.7대 1이 나왔고요. 1순위 마감이 안 된 타입들도 나왔기 때문에 워낙 상징성이 크고 둔촌주공은 돼야 된다. 둔촌주공이 안 되면 이거는 될 데가 없다라는 반응이었는데 둔촌주공이 이 정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청약시장, 부동산 시장도 조금 더 많이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은 하락장에 하락세로 진입을 했다. 명백하게 사실은 거래량과 가격으로 보여준다는 거고요. 네네. 소장님이 이제 뭐 이전에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면 정부는 계속 규제를 풀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전 정부에서는 규제를 주가랍니다. 제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규제 썼지만 못 막았는데 네네.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를 계속 풀 거다. 오늘도 보니까 다주택자 뭐 취득세 좀 줄여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런 규제제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그걸 통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저지할 수 있나요? 저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저지하기는 어렵지만 풀기는 계속 풀 겁니다. 아마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이 집값이 오를 때는 계속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해야겠죠. 그렇죠.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규제를 푸는데 최근에도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완화하는 방안으로 국회에서 협의가 됐고요. 뭐 취득세도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풀리기는 풀리는데 우리가 의미 있는 시그널을 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 시그널이 뭐냐면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는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냐. 그게 바닥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모든 정책은 한꺼번에 나오지가 않고 하나씩 곡간 빼먹듯이 나오는데 그러면 중간에 나오는 부동산 정책은 뭐 그렇다 치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그게 뭐냐면 강남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리느냐. 가장 핵심 지역인 강남은 정부가 바라볼 때에는 잘못 건드리면 풍선 효과가 생기고 부자들이 많은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함부로 풀어주면 안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이 풀렸다는 얘기는 정부가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빨리 더 풀어줘야겠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강남이 조정 대상 지역에 풀리느냐를 우리는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시그널은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때 나왔었고요. IMF 외환위기 때도 나왔는데 양도세 특례라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사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줄게. 이 카드가 나오게 된다면 정부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카드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바라볼 때 중간중간에 나오는 정책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정책이 뭐냐. 강남이 규제 지역에서 풀리느냐, 더 나아가서 양도세 특례가 나오냐를 예의주시한 다음에 그게 나온다면 바닥의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조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그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뭐 이자 부담이나 여러 가지 어디가 바닥이지 고민이실 거고 매수자들도 바닥을 확인하고 싶을 텐데 그게 이제 규제의 끝판왕이 지금 뭐 사실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는 뭐 수도권 대부분 지역, 세종까지도 지금 그 규제 대상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거의 서울만 남아 있는 거죠. 서울하고 이제 경기도 네 곳만 남았죠. 서울에 인접한 그렇죠. 과천, 뭐 성남, 광명, 하남 지역만 남았고요. 나머지 지역은 다 풀렸습니다. 차례로 풀리면서 서울도 이제 지역별로 하면서 강남까지 규제를 해제하게 되면 그렇죠. 한꺼번에 안 풀고 이제 노도강 풀고 이렇게 풀기 때문에 마지막에 풀리는 게 강남의 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그때가 중요한 시그널이 된다. 또 양도세 특례하는 그 두 가지 보고요.
결국은 지금 집값이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게 금리 영향이 가장 클 텐데요. 네네. 네. 금리는 어떻게 봐야 되고 금리 말고 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는 어떤 걸 봐야 됩니까? 금리 같은 경우는 아마 주식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그렇죠. 다뤘을 텐데요. 뭐 금리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에서 금리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인데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좀 그나마 좀 안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네. 다행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2%대까지 떨어져야 뭐 금리가 정책이 바뀔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죠. 2023년 상반기까지는 제 생각에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 같고 네.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금리가 언제 멈추느냐, 금리 인상이 언제 멈추느냐고요. 이 멈춰서 바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유지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지금 가늠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내년 말이 될지 아니면 좀 더 빨리 올지 더 늦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면서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것인가를 좀 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금리만 인하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네. 주식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호재가 될 수는 있는데요.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 금리만 가지고 부동산을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과거에도 금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시절이 또 많이 있었는데 그 배경을 보자면 저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 한 7년, 8년 연속 상승을 했고요.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는 한 3배 정도,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네. 최근에 서울 기준에서 보자면 한 10%에서 15% 정도 가격이 조정이 되고 있는데 물론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이 정도 가지고 시장 수요자들이 이 정도면 내가 들어가도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 둔촌 주공도 안 되는 거로 봐서 더 떨어지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지금 전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세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거든요.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도 하고요. 가격이 떨어질 때 이렇게 버텨주는 역할도 하는데 최근에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도 동반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이 어떻게 멈추고 다시 반등하느냐에 따라서 매매 시장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당장 몇 달 안에는 쉽게 답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적어도 내년 하반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네.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일단 시간을 봐야 될 것 같고 바닥의 시그널을 좀 관심 있게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둔촌주공 뭐 또 장위자이였나요? 네네. 네, 그런 청약 시장에서의 흐름들도 잘 봐야 될 것 같고 미분양이 쌓여가잖아요. 두 네. 가지 지표를 볼 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좀 알려주세요. 일단 미분양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의 시그널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5만 세대 이상이 되면 위험 신호로 간주하고요. 네. 10만 세대 넘어가면 매우 위험하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좀 급하게 규제를 더 빨리 풀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5만 세대로 근접해 가는 중이죠. 5만은 네. 근접하고 있고요. 이제 10만이 제 생각에는 내년 2023년 한 상반기 마무리될 때쯤이면 10만 정도로 갈 것 같은데 미분양이 10만 세대를 언제 찍느냐를 좀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가격도 고점 대비 몇 프로 정도 떨어지느냐 저는 30에서 50% 정도 조정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30에서 50% 정도 조정이 되느냐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앞서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규제가 얼마나 풀리느냐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좀 종합해서 본다면 우리가 시기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바닥의 시그널들을 종합해 본다면 그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는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단정 짓지 마시고 바닥의 시그널들을 종합해서 퍼즐을 좀 맞춰본다면 내년 시장 좀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할 건 많고 시간은 없고 네. 재개발 재건축 쪽은 서울 쪽에 이 부동산 시장이 약한데도 일부 좀 활기를 보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를 이제 열심히 풀고 있는데요. 네. 개별 단지들은 이제 영향을 받겠지만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주기에는 좀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기가 좋은 시절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와서 뭐 층고라든지 이런 걸 규제를 좀 풀어주고 있죠. 예. 이게 작년에 풀어줬으면 난리가 났겠죠. 예, 풍선 효과가 그렇겠죠. 생기고 예. 우리도 집값 오른다라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택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재건축 재개발 풀어주는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정리 좀 하겠습니다. 편안하게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자기 집을 그냥 가지고 계신 무리하게 안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뭐 사고 파는 대상이 별로 주식처럼 이렇게 민감하지 않은 건데요. 네. 최근에 빚을 많이 내서 산 투자자들의 부담 가진 분들 또 사려고 하는 분들 내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마무리해 주세요. 일단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요.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조정돼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와야 될 시기가 온 거고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잖아요.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되는 장은 당연한 거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 시기를 잘 넘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출 자금 계획 잘 세워서 물론 경쟁력이 있는 아파트라면 잘 거주하신다면 다음에 반드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기 자본 범위 내에서 유망한 청약 지역들 아무데나 묻지마 청약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옥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급매물을 잡으실 분들이라면 저점의 시그널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뭐 규제 지역이 풀린다. 고점 대비 30에서 50% 정도 조정이 된다. 미분양이 10만 세대 정도 나온다. 또 투매 현상이 생긴다. 이런 시그널들을 종합한 다음에 바닥에 시그널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올해 변화가 있는 부동산 시장 내년 전망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